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6월 들어서 이 부동산이 굉장히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인 이 17일, 18일 이때 규제가 나온다라는 찌라시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규제인가 싶을 정도로 억압된 수요자를 억제하는 그러한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대출 규제나 여러 규제들이 상식을 넘어선 규제들이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예고가 되고 실제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찌라시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자, 오늘은 이 찌라시에 대해서 보고요. 이미 국토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내보냈죠. 예, 모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이 이제 21번째인지 22번째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찌라시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미 서울도 상승전환하면서 전국적인 불타는 장이 연출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내놓겠다.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각종 찌라시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찌라시들을 보게 되면 상식을 벗어난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 찌라시도 그렇고 언론의 예상도 그렇고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했긴 했지만 이 발표 여부와 그리고 시기, 규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 보도 자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임박한 것은 확실하죠. 이미 전국이 불바다입니다. 찌라시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보도 자료 월요일 날 나왔거든요. 보면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규제 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하여 발표 여부, 시기, 규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갭투자 차단할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번 주 나온다. 그리고 접경 지역 뺀 경기도 전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다. 이렇게 업체들 명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게 규제지역 지정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이건 확실해 보이죠.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 같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부와 시기, 규제 내용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는 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찌라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한 10가지 얘기가 카톡방에도 돌고 여기저기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도 돌고 말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발표 후 전세 끼고 매입 시 2년 이내 입주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최근에 이 전세 끼고 매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급증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15억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요. 9억 넘어가도 이제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저가 매물이 소진되자마자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저가 매물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그 지역에 나오게 되면은 바로 뒤따라서 후행적으로 진입하시는 분이 생기게 되는데, 자, 보통 저가 매물 소지는 전세 껴둔 이 못난이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끼고 매입한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이 케이스는 서울과 붙어 있는 이런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축 아파트가 더 전세 끼고 매입한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끼고 매입하는 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찌라시가 나온 것 같아요. 전세 끼고 매입하면 2년 이내 입주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과태료 부과. 근데 이것은 사실상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사실상 요거는 이 주택을 이동하는 자유도를 침해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전세 끼고 매입을 했더라도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 2주택이나 다 이런 부분까지 다 맞물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규제가 있죠. 그래서 전세 끼고 매입해 두는 걸 따라서 2년 이내에 입주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니까 이제 전세 끼고 매입하는 케이스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전세 끼고 매입해도 지금 2년 이내에 입주를 못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지. 투자 수요들이 지금 전세 끼고 매입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욕만 먹으니까 이거는 나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끼고 매입하시는 분 상당수가 다 실수요자입니다. 이거 끝나면 내가 입주해야지. 이 생각으로 지금 매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제로 나올 확률이 좀 적어 보이고요. 이제 나와봐야 타격을 못 줍니다. 시장에. 이게 실제로 나오게 되면 다 죽자는 거예요. 신규로 주택을 짓고 이러한 많은 이 건설 업체들 다 굉장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선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 세금인데.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실거래가 기준 6억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전세대출 전면 금지, 기존 대출은 연장.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규제가 조금 더 강하게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9억으로 기준점이 잡혀 있던 건데 그걸 6억으로 해서 그걸 갖고 있는 1주택자가 쉽게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는 거에 그 한계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한계를 밑으로 좀 내리겠다.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파트를 사기가 힘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사기가 힘든 이러한 분들이 일단 전세를 끼워두면은 들어가는 구입자금이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실제로 이 주주택을 운용하는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주택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이동하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6억까지 내려버리면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억제되는 효과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 6억에서 9억 구간의 대출 하향, 이것도 확률이 있어 보이죠. 다만 풍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는 또 6억 그 내외로 있는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뜨겁게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해서 뭐 9억 초과하게 되면은 뭐 대출 전면 금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상 어, 지금 서울이 중위가격이 9억이 넘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존의 이 양도세 혜택 요건이 2년 거주 요건인데 이게 3년으로 강화시킨다. 뭐 이러한 예상 찌라시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장단이 있죠. 거주 요건을 길게 채우게 되면, 늘려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제적인 효력이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올 확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6억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확인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곳은 6억이 넘는 전세가를 보이는 주택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마포 일대 30평대 신규 주택이 전세가 거의 이제 8억에서 9억 정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 전세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 자금 출처 확인서,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 출처를 받으면서 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고가 전세 수요자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러한 발상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사실상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그만큼 많은 인원이 좀 투입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나올 확률이 그다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인천과 군포, 동탄, 안산, 오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자,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이죠. 이 중에 인천, 군포 많이 올랐고 동탄 1 같은 경우에도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갔던 안산도 올랐고 동탄 밑에 오산까지도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는 꽤 설득력이 높은 고러한 이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도 많이 올랐던 지역은 바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찌라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 지역에 관한 얘기인데, 구리와 수원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그러니까 이미 이 규제 지역인데,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뭐 광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뭐 20억 클럽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만큼 굉장히 이 규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원의 전 지역으로 이것을 격상시키기에는 그만큼의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지적으로 봐야겠는데, 해당 지역 때문에 이 수원의 전 지역, 수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만든다. 이거는 아직은 오바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세 간주 임대료 부과 대상. 원래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임대료, 그러니까 소득세를 거둘 때 전세로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주 임대료를 책정해서 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게 3주택자 이상부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2주택자로 내려가지고 소득세를 더 걷는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4주택부터는 취등록세를 뭐 중과하는 4.6% 내죠. 이게 사실 원래 주택만 특례를 받아서 취득세가 좀 구간별로 저렴한 건데, 4주택부터는 그런 거 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이 4.6%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3주택 이상부터로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게 되면은 그 심리적 저항성은 생깁니다. 어차피 취등록세 나중에 떼고 주니까는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올해 들어서 보니까 취등록세 중과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 수요 억제 효과는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찌라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억 넘어가면은 이제 대출이 안 되는데, 이거를 12억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찌라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2년 내에 거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앞선 1번이 나와봤자. 그러니까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압축을 해봤을 때, 함축적으로 결론을 해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일단은 금융규제 6억에서 9억 구간, 이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인천, 군포, 동탄, 안산, 오산 내지는 이 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 확률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에 관련된 규제는 하나쯤은 나올 것 같은데, 6억 이상의 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 원래 기존에는 9억인데 6억부터는 대출, 신규 대출 금지, 뭐 이런 거는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선 1번, 이 주택을 구매를 하면은 2년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 이거는 나올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 또 21번째, 22번째, 이제는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강제로라도 이 매매 가격도 올랐고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눈물을 머금고 선택해야 되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와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들, 점수가 일정 부분 있는 분들, 뭐 30점, 40점대만 돼도 점수 그냥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임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나온다고 하고 이 밀어내기 분양 때 우수한 단지들도 나오니까 기회를 좀 살려봐야겠다, 이번 기회까지만 보고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단지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전세금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이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벌어졌던 것이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 많은 언론들이나 정부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들이 갭 투자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지금 실제 면밀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실제 수요자가 1년이든 2년이든 뒤에 본인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미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항상 규제가 나올 때 지역 지정,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타이밍이 늦습니다. 이미 오르고 거기를 지정을 하니까 사실 약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오르는 게 보인다. 그럼 즉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즉시 하지 않고 이미 오르고 나서 하기 때문에 너무 후행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인천, 군포 뭐 이미 다 뭐 군포 같은 경우 거의 10% 올라 버렸는데 지금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쵸? 한 번 올라간 거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앞으로의 공급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문제인데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이미 문제가 된 지역을 이미 풀어버렸거나 지정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갑자기 왜 풀지 하고 싹 다 풀었죠. 해수동. 그러면서 아직 폭등을 하고 옆에 있는 뭐 창원 지역, 지금 울산 지역도 지금 난립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많이 올라왔던 지역 있죠. 이거 왜 여긴 지정을 대체 왜 안 할까 생각되는 지역.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역. 대로 시작합니다. 대. 그리고 땡전이에요. 땡전. 예, 여기는 왜 지정을 안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네. 예. 바로 옆에 이제 세종은 지정돼 있는데도 지금 밑에 찍다가 다시 반등했죠. 자, 그리고 전국적인 규제안이 아니라 지금 국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지적으로 규제를 펼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 규제 지역을 피하는 풍선 효과만 계속적으로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오를 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이거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은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분양하는 지역들 중에서도 유명한 지역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전매한다고 막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 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야를 좀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 선택하면은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정책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당연히 정책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구덩인지 모르고 빠지는 거죠. 피하다가.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상, 이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쓸데없는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명이 거래해서 가격이 5천씩 뛴다니까요. 한 명이 거래했는데. 그 지역에 한 명이 저가 매물 사면 바로 뛰어 올라요,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금 매매 심리지수 보니까 벌써 100 넘어갔더만. 자, 일단 양도세 중과가 이게 풀려야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10%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 10% 20% 때문에 물건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큽니다. 10% 20%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월세 신고제, 뭐 상한제, 갱신청구권, 뭐 3법, 입법 예고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한다 치면 전월세 신고 그리고 상한제 이걸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랑 똑같습니다. 이제 의무 상황이. 그러면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미 이게 들어갈 거라면. 그렇게 돼야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이 줄면서 이들이 일반 과세로 물량을 거래를 하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임대사업자 묶였으니까.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팔아야 된다라는 분부터 나는 앞으로 4년 남았다. 그리고 오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있는 물건들 상당수가 줄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매번 얘기를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별시, 광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도시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파트 노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찾고 있는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잉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주면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얼마나 이게 많으면 지금 안전진단 통과 지금 목동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통과만 되면 바로 로켓 타고 있어요. 지금 목동 자체가 지금 난립니다. 안전진단 통과만 해도 폭등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인 여의도도 넘어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의도가 이렇게 싸 보일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리모델링 지금 뭐 뭐나 계속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뭐 추진위만 구성되고 뭐 한다고 치면은 또 로켓 타고 날아가고 있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비 사업 자체를 억압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친구들한테 많은 돈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설이죠. 자, 일단은 오늘은요, 규제는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보도자료에서는 아직 시기나 여부 불투명하다 말씀했지만 바로 당장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면 안 되고 어떠한 정책이 또 나오는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내일 나오지 않는다, 다음 주로 미뤄진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또 도장 들고 다 뛰어다닙니다. 규제 전에 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넘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요러요러한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포지션 정확하게 잡고 지금 구덩이 빠지지 마시고 선택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도 많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카페 주소 누르시면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